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한 사람들의 기상 후 1시간입니다. 저자는 벤자민 스폴, 마이클 젠더 지음입니다.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의 유일한 조건. 오늘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다. 알람이 울렸는데도 나도 모르게 5분 뒤 버튼을 눌렀고 그대로 잠이 깊게 들어서 아침을 허둥지둥 보낸 탓이다. 오늘 아침 별일 없이 평범하고 지루한 아침이다. 제때 일어나 씻고 먹고 지하철에서 구독 채널들을 확인하고 있다. 두 아침 모두 좋은 아침이 아니다. 야심찬 아침 운동이나 아침 공부가 빠져서가 아니다. 좋은 아침의 단 하나의 요건은 다름 아닌 의도이다. 의도를 갖고 아침을 시작하지 않으면 좋은 하루를 보내기가 어렵다. 아침은 백지와도 같아서 우리는 매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선사받은 셈이다. 일어나서 맨 처음 하는 행동이 단지 화장실에 가는 단순한 것이라도 여기서부터 습관의 더미, 즉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동의 연계가 시작된다.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고 싶고, 화장실에 가면 이를 닦고 싶고, 이를 닦으면 운동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잠시 명상을 하던지,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나 차를 만들고 싶어진다. 습관 더미도 젠가 블록처럼 맨 밑에 놓이는 블록이 튼튼해야 탄탄하게 쌓을 수가 있다. 가장 부실한 블록이 있다면 그건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부실한 블록 위에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행동들이 줄줄이 쌓여나간다. 당신은 어떤 블록을 맨 밑에 놓을 것인가? 당신의 소중한 아침에 어떤 의도를 가져볼 것인가? 두 손 놓고 있으면 좋은 하루를 얻을 수가 없다. 게다가 좋은 습관의 더미를 오후에는 시작을 하기가 어렵다. 종일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에 오후에는 의지력이 닿아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내리기 이전인 아침이라면 어떨까? 우리는 덜 소진되어 있다. 아침은 하루 중 가능성이 가장 큰 시간이다. 의도를 가지고 반복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동 연쇄, 그것을 루틴이라고 부른다. 일어나서 보내는 아침 딱 1시간의 모닝 루틴은 우리에게 탄탄한 24시간이 되어 돌아온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자리한 에너지, 주의력, 차분함에 발을 담그고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내내 일종의 승리감을 맛보게 된다는 말이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다. 좋은 아침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하나. 이건 모닝 루틴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일어나면서부터가 아침이다. 그 시간은 아침 6시일 수도 있고 밤 9시일 수도 있다. 기상시각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항상 일어난 뒤 첫 1시간이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아침 시간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써야 한다. 모닝 루틴에는 왕도도 정답도 없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모닝 루틴을 찾아가야 한다. 내가 또렷한 정신을 기초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기분 속에서 의욕적인 자세로 좋은 하루를 보내게 해줄 루틴 말이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도, 어린 자녀가 있어도, 출장이 잦아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까다로운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도 상관없다. 우리 저자들도 웹사이트의 인터뷰 내용을
개시할 때마다 모닝 루틴으로 실천할 만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곤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닝 루틴은 자기만의 것이다. 이를 기억하고 자신의 루틴을 최대한 활용하길 당부한다. 나아가 궁극적인 목표는 루틴 자체가 아니라 루틴이 삶에 가져다주는 행복과 능률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내가 루틴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루틴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자. 사실 여러분은 이미 모닝 루틴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 사람은 눈을 뜨면 멍하게 침대에서 나와 휴대전화를 잠시 보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터덜터덜 출근을 한다. 여기가 지금 당신의 모닝 루틴의 출발점이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긍정적인 루틴을 만들어 가보자. 잠에서 깨는 일은 본래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화재의 경보기 같은 알람, 짜증 어린 협박이 나를 깨우게 하지 말자. 눈 뜨는 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어서 시작하고 싶은 모닝 루틴을 설계하는 것이다. 잠에서 기꺼이 깨고 이부자리를 걷는 손길의 짜증이 아니라 즐거움이 묻어나게 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가 이제껏 넘어서지 못했던 스스로의 한계를 번쩍 넘어서는 위대한 일이다. 그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법이 있다고 한다. 알람이 울린 뒤에 과연 나는 어떤 멋진 시간을 나에게 매일 선물해 줄 수 있을까? 깨어있는 시간을 벌어 모닝 루틴을 설계하고 싶다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실험해야 한다. 우선 평소보다 5분만 일찍 일어나겠다고 마음먹어보자.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알람을 6시 55분에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새로 정한 기상시간에 맞춰 일어나보자. 쉬운 연습 같지만 이런 작은 변화를 덧붙이면 훨씬 수월하게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 5분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일주일간 지속했다면 이번에는 거기서 5분 더 일찍 일어나는 실험을 한다. 처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매주 5분씩 기상시간을 앞당기다 보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을 찾게 될 것이다. 단 기상시간을 너무 앞당기면 오후에 졸음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침에 침대를 정돈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오늘 하루를 위한 마음가짐을 갖추는 데 유익하고도 손쉬운 하나의 방법이다. 침대를 정돈해 두면 다시 침대 속으로 들어갈 확률도 낮아진다. 사회복지사 하이디 시스테어는 이렇게 말했다. 가지런히 정리된 침대를 보면 제 세상이 깨끗하고 질서가 잡힌 것 같아 든든한 마음으로 일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침대 정돈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 군대에서 장병들에게 침상을 정돈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침대를 정돈하면 절제력이 생기고 그날 하루를 계획하는 자세가 잡힌다. 침대 정돈이 군에서 복무하는 사람의 경우처럼 금세 극적인 효과를 안겨주지는 못하겠지만 이를 통해 더 주의 깊고 생산적인 하루를 만드는 데는 분명 유익할 것이다. 아침 시간을 가장 창의적이고 보람된 일에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 뒷전에 밀려나 있을지 모르는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큰 진척을 이룰 수 있고 이른 아침부터 알차게 시작했다는 든든한 기분이 하루 내내 따라온다. 할 일 목록을 하루 전에 작성하되 가장 중요한 일을 맨 위에 적어보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될 급한 일을 제외하고는 작성한 목록대로 처리해보자.
나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일들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아침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자. 수월한 아침을 보내기 위해서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제가 잠들기 전에 하는 유일한 행동은 미래에 해야 될 일들을 간략히 목록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침 운동 루틴도 있나요? 저의 모닝 루틴에는 항상 운동이 있습니다. 종류는 가리지 않습니다. 달리기, 자전거, 스키, 요가, 로잉, 서핑 등등 주어진 환경 안에서 무슨 운동이든 합니다. 운동은 저의 명상이자 토대입니다. 운동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차분함, 주의력, 에너지를 오히려 얻는 과정이라 봅니다. 수월한 아침을 보내기 위해서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주로 잠들기 전에 작은 찻잔에 차를 담아 아내와 나눠 마십니다. 제가 아침 루틴에 신경 쓰는 것만큼 아내는 저녁 루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날 하루를 되돌아보고 다음날 목표로 하는 일들을 상세히 준비합니다. 컨디션이 최상일 때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을 실천합니다. 프랭클린은 한 번에 한 가지 덕목에 집중하되 머릿속으로는 다른 덕목도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요일마다 실천할 덕목을 표로 만들어 간직했다. 1720년대 후반에 살았던 프랭클린뿐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이다.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은 아래와 같다. 1. 절제. 둔해질 정도로 먹고 마시지 마라. 2. 침묵. 남과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삼가라. 쓸데없는 대화는 피해라. 3. 규율.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일은 제 시간에 실행하라. 4. 결단.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실행에 옮겨라. 결심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라. 5. 검소. 남과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에 돈을 쓰지 마라. 6. 근면. 항상 유익한 일에 몸을 담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불필요한 행동은 모두 잘라내라. 7. 진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속임수를 쓰지 마라. 악의 없이 공정하게 생각하라.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8. 정의. 불의를 저질러 피해를 주는 일이 없게 하고 정당히 치러야 할 대가를 잊지 마라. 모닝 루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앱이나 제품이 있나요? 생활 속의 흔한 문제를 앱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규율을 지키는 옛날 방식의 기본적인 규칙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규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앱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기술을 애호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앱도 없이 어떻게 500권에 달하는 책을 저술할 수 있었을까요? 루틴을 세우고 일을 고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루틴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인 다리아 로즈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 시간은 남은 하루 동안 두뇌가 어떻게 기능할지 준비하는 때입니다. 일저일을 산만하게 오가며 방방 뛰어다닐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력을 발휘해서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활동을 선택할 것입니까? 저는 후자를 훨씬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많은 일을 마칠 수 있고 성과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저는 이런 점을 생각해서 아침 시간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렇게 주의력 높고 실속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생각에 가족에게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 함께 있든 지구 반대편에 서로 떨어져 있든 가족과 소통하는 가운데 차분한 아침을 보내면 그날 하루 동안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할 일 목록을 적어 실천하는 것은 전반적인 주의력과 생산성 향상을 돕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일 할 일을 종이나 온라인상에 적어서 다음날 아침에 일하려고 자리에 앉는 순간 목록을 확인하자. 이렇게 하면 의사결정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날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므로써 사소한 일들 사이를 부산스럽게 오갈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할 일 목록을 만들면 다음날 분명히 그 일들을 기억하고 실행함으로 뭐가 중요한 일인지 고민하지 않게 된다. 제레미 포겔 판사는 매일 아침 내게 요구되는 수많은 일 중 무엇을 꼭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실행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다 라고 말했다. 할 일 목록은 하루 일을 전부 기록할 정도로 야심차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과도한 내용을 담은 탓에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손을 놓아버릴 정도로 부담스럽게 작성하지는 말라. 할 일 목록의 항목은 대략 5개에서 6가지로 유지하기를 권한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쉬운 일도 한두 개 끼워 넣자. 완료한 항목을 표시할 때의 기분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하루에 3가지 항목밖에 완료할 수 없다면 할 일 목록을 줄여도 좋다. 전날 밤에 할 일 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다. 오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라도 적길 바란다. 하지만 최대한 전날 밤에 작성하려고 노력하자. 그래야 다음날 바로 행동에 들어갈 수가 있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놀랄 정도로 자기 절제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면 할 일 목록을 활용할 때 꼭 기억할 점이 있다. 목록에 적힌 항목 간에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우선 순위를 수립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하면 이른 아침에 생산성이 크게 저하된다. 일어나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마당에 할 일부터 잔뜩 끌어들여 두뇌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자신의 필요사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요구를 챙기는 것이므로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셈이다. 아침에는 이메일을 더 적게 열어보되 중요한 일은 들어오는 대로 확인하는 것이다. 모르는 일이지만 더 오래 기다렸다가 답변할수록 문제가 저절로 풀려있을 가능성이 커진다. 트레시 초우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이메일을 확인하기는 하지만 한두 문장으로 짧게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열어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다.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주도적인 아침을 만들자. 내가 죽고 없더라도 이메일은 계속 들어올 테니 말이다. 의사결정 피로감은 매일 부딪히는 무수히 많은 선택지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 언급되는 예로 평균적으로 판사들은 늦은 오후보다 이른 아침에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 또한 마트에서
계산대 주변에 스낵과 사탕을 비치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미 수십 번 사소한 결정을 내렸으므로 계산대에 도착할 쯤에는 의사결정 의지가 대폭 감소한다. 그 결과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초콜릿바 하나쯤 바구니에 던져 넣기란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아침에 생기는 의사결정 피로감을 줄이는 전형적인 방법은 전날 밤 미리 다음날 계획을 세우고 일할 때 입을 유니폼을 정하는 것이다. 이는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덕분에 유명해진 방법이다. 간단히 말해 아침에 내리는 사소한 의사결정을 줄여서 에너지를 아낄수록 그날 후반부에 뒤따르는 더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운동은 내 몸에 베푸는 선행이며 미래의 건강에 투자하는 일이다.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뿐 아니라 일종의 명상처럼 아침마다 위안과 명료함을 더해주는 가치가 있다. 일어나자마자 이런 신체적, 정신적 유익을 안겨주는 것이 아침 운동이다.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운동도 아침에 제일 먼저 실행하면 실제로 이를 지키겠다는 의욕이 생긴다. 수많은 연구는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아침 식사 전에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보다 지방이 더 많이 연소되지만 저녁 운동은 순수하게 근력을 훈련하는 데 효과적이다. 운동 루틴을 지키는 비결은 운동하는 사람이 가장 기분 좋고 편리한 때 루틴을 실행하는 것이다. 다른 루틴에 간단한 운동을 더해보자. 이를테면 아침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요가 동작을 하거나 화장실을 쓰려고 대기하면서 스쿼트를 하는 것이다. 브랜드 웹은 오후에 헬스장에 가서 실시하는 운동과는 별도로 아침마다 짧은 운동 루틴으로 요가 스트레칭과 팔굽혀 펴기와 크런치를 50개 실시한다고 한다. 웹은 외부에 있어서 수영장, 헬스장, 요가 수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운동을 한다고 한다. 운동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성취감이 들고 종일 좋은 기분과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저의 비법 중 하나는 일어나자마자 러닝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위한 기본 세팅이 준비되죠. 가족이나 저도 제가 운동하러 간다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흘리는 땀의 효과를 알게 되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또는 일어나지 않든 운동을 챙기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승리감은 남은 하루 내내 느끼게 됩니다. 새 운동 루틴을 지킬 가장 쉬운 방법은 루틴을 어긴다는 선택지를 두지 않는 것이다. 전형적인 방어책은 전날 밤에 운동복을 꺼내놓고 필요한 것을 전부 챙겨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위해 인터뷰한 성공한 사람의 78%가 아침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각기 다른 시간의 운동 루틴을 실행했다. 그 중에 다수는 아침보다 오후나 이른 저녁 시간을 택했다. 오후 운동은 낮에 에너지를 높여줘서 남은 시간을 잘 보내게 해준다. 저녁 운동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운동이 하루를 마감하는 표지가 될 수도 있다. 아침에 창작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운동 루틴을 오후나 이른 저녁으로 미뤄도 무방하며 사실 그렇게 하기를 권한다. 아직은 제대로 된 명상을 홀로 수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명상의 순간을 찾아 누리자.
아침마다 요리를 하거나 원두를 갈거나 차를 우리는 활동을 명상 수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아밋 소나와는 이렇게 말했다. 명상이란 단순히 깨어있는 활동입니다. 저는 주전자에 새로 커피를 내릴 때 이를 실천하는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런 활동을 제대로 된 명상 수행으로 바꾸고 싶어지면 이런 평범한 일상 활동의 과정을 활용해서 수행 시간으로 삼으면 됩니다. 물이 끓는 동안 자리에 앉아 10분간 명상을 합니다. 달리기는 움직이며 하는 명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와 얘기를 나눈 사람마다 이 말에 맞장구를 쳤다. 웹사이트에 게시할 목적으로 몇 년간 수백 명을 인터뷰하면서 아침 달리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것을 일종의 명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왔다. 사람들은 통근을 놓고 투덜대거나 의아해했는데 저는 통근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어 좋다고 여깁니다. 수월한 아침을 보내기 위해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전날 밤에 긴장을 풀수록 다음날 아침에 두뇌가 더 활발히 움직이더라고요. 10시쯤 모든 스크린을 끄거나 청색광 차단 안경을 씁니다. SNS를 포함해서 타인을 떠올리는 모든 걸 차단하죠. 텔레비전 방송이나 영상물을 보기도 하지만 11시가 넘어가면 독서와 같은 더 차분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지치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가 처음에는 침대에 앉아 불을 켜놓고 벽을 응시하길 좋아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나 내일 할 일을 생각하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수면 마스크를 쓰고 귀마개를 끼고 나서 불을 끕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전에 일부러 눈을 감고 있으면 잠들기가 힘듭니다. 저는 잠자기 이후에 전환하는 과정을 신성 불가침한 의식으로 여깁니다. 먼저 전자기기를 모두 꺼서 정중하게 침실 밖으로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초를 켜놓고 앱섬 솔트를 풀어놓은 욕조에 들어가 따뜻한 목욕을 즐깁니다. 무언가를 놓고 불안해하거나 걱정에 휩싸일 때는 탕 속에 더 오래 머뭅니다. 전처럼 운동복을 입고 잠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뇌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파자마나 나이트 가운 또는 잠잘 때만 입는 티셔츠를 입죠. 잠들기 전에 무언가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스콧 애덤스, 연재 만화 딜버트의 창작자. 당시에는 운 좋게도 일일 활동이 모두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이 잘못되거나 누군가 제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낙담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만화가로 옷을 갈아입으면 낮 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일이 오히려 그림 그리는 것을 수월하게 만드는 묘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겪은 일이 내일 그릴 만화의 주제가 되었죠. 제 태도가 그래 좋아. 그런 어리석은 짓을 더 많이 해줘.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야 제 만화를 그릴 거리가 더 많아지니까요. 우리가 밤에 충분히 못 자는 데는 뻔한 것부터 난해한 것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도 주범 중 하나이다. 필요한 만큼 잤다고 만족하지 말자.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기상 시간도 일정하게 지킬 수가 있다. 그동안 들어왔듯이 취침 시간쯤에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도 나쁘다. 잠자기 전에 거하게 식사를 하는 것도 속쓰림과 불편함을 몰고 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외부 소음이나 침실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다면 이것도 고쳐야 한다.
잠자기 전에는 적절한 활동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음이 분주하면 잠들기도 더 어렵고 수면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이 하루에 6시간, 심지어 5시간만 자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다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잠을 덜 자면서 자신의 최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단련할 수는 없다. 대다수의 사람은 하룻밤에 7시간에서 9시간을 자야 한다. 이 책을 출간을 앞두고 모닝 루틴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뷰했던 수백 명의 평균 시간을 계산해 보니 7시간 20분이었다. 7시간보다 적은 수면 시간을 고수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려고 한다면 조만간 그 여파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한편 5시간에서 6시간 자면서도 완벽하게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7시간에서 9시간이라는 최적의 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짧은 낮잠으로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자. 아래 2가지 유형의 낮잠을 권한다. 10에서 20분간 눈을 붙이는 파워냅은 낮잠을 이용해서 최고의 효율을 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잠을 자는 것을 말한다. 호주 대학의 심리학 교수 리온 넥 박사는 이런 낮잠이 들인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크다라고 했다. 파워냅 동안에는 2단계 얕은 수면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비렘 수면을 잠깐 거치게 된다. 파워냅에서 깨어나면 기민하고 활력이 넘치는 기분을 느끼면서 정말 잠들었던 것인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이 있다. 2번째, 전체 수면 주기를 거치는 낮잠 90분. 90분 낮잠 또는 전체 수면 주기 1회를 거치는 낮잠은 잠이 모자란 듯할 때 이를 보충해주는 데 유익하다. 특히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낮잠을 자면 더욱 좋다. 전체 주기 낮잠 동안에는 2단계를 시작으로 3단계, 4단계를 거쳐 꿈을 꾸는 급속 안구 운동 수면까지 모든 수면 단계를 경험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거꾸로 수면 주기를 거쳐 2단계까지 오르는데 이 지점에서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알람은 90분 후로 맞춰둔다. 그래야 잠에서 깬 뒤 정신이 혼미한 상태, 즉 수면 과정을 피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인터뷰 형식으로 쓴 그런 책인데요.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한 사람들의 기상 후 1시간입니다. 저자는 벤자민 스폴, 마이클 젠더 지음입니다.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의 유일한 조건. 오늘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다. 알람이 울렸는데도 나도 모르게 5분 뒤 버튼을 눌렀고 그대로 잠이 깊게 들어서 아침을 허둥지둥 보낸 탓이다. 오늘 아침 별일 없이 평범하고 지루한 아침이다. 제때 일어나 씻고 먹고 지하철에서 구독 채널들을 확인하고 있다. 2 아침 모두 좋은 아침이 아니다. 야심찬 아침 운동이나 아침 공부가 빠져서가 아니다. 좋은 아침의 단 하나의 요건은 다름 아닌 의도이다. 의도를 갖고 아침을 시작하지 않으면 좋은 하루를 보내기가 어렵다. 아침은 백지와도 같아서 우리는 매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선사받은 셈이다. 일어나서 맨 처음 하는 행동이 단지 화장실에 가는 단순한 것이라도
여기서부터 습관의 더미, 즉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동의 연계가 시작된다.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고 싶고, 화장실에 가면 이를 닦고 싶고, 이를 닦으면 운동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잠시 명상을 하던지,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나 차를 만들고 싶어진다. 습관 더미도 젠가 블록처럼 맨 밑에 놓이는 블록이 튼튼해야 탄탄하게 쌓을 수가 있다. 가장 부실한 블록이 있다면 그건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부실한 블록 위에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행동들이 줄줄이 쌓여 나간다. 당신은 어떤 블록을 맨 밑에 놓을 것인가? 당신의 소중한 아침에 어떤 의도를 가져볼 것인가? 두 손 놓고 있으면 좋은 하루를 얻을 수가 없다. 게다가 좋은 습관의 더미를 오후에는 시작을 하기가 어렵다. 종일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에 오후에는 의지력이 닿아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내리기 이전인 아침이라면 어떨까? 우리는 덜 소진되어 있다. 아침은 하루 중 가능성이 가장 큰 시간이다. 의도를 가지고 반복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동 연쇄, 그것을 루틴이라고 부른다. 일어나서 보내는 아침 딱 1시간의 모닝 루틴은 우리에게 탄탄한 24시간이 되어 돌아온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자리한 에너지, 주의력, 차분함에 발을 담그고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내내 일종의 승리감을 맛보게 된다는 말이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다. 좋은 아침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하나. 이건 모닝 루틴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일어나면서부터가 아침이다. 그 시간은 아침 6시일 수도 있고 밤 9시일 수도 있다. 기상시각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항상 일어난 뒤 첫 1시간이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아침 시간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써야 한다. 모닝 루틴에는 왕도도 정답도 없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모닝 루틴을 찾아가야 한다. 내가 또렷한 정신을 기초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기분 속에서 의욕적인 자세로 좋은 하루를 보내게 해줄 루틴 말이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도, 어린 자녀가 있어도, 출장이 잦아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까다로운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도 상관없다. 우리 저자들도 웹사이트의 인터뷰 내용을 게시할 때마다 모닝 루틴으로 실천할 만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곤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닝 루틴은 자기만의 것이다. 이를 기억하고 자신의 루틴을 최대한 활용하길 당부한다. 나아가 궁극적인 목표는 루틴 자체가 아니라 루틴이 삶에 가져다주는 행복과 능률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내가 루틴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루틴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자. 사실 여러분은 이미 모닝 루틴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 사람은 눈을 뜨면 멍하게 침대에서 나와 휴대전화를 잠시 보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터덜터덜 출근을 한다. 여기가 지금 당신의 모닝 루틴의 출발점이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긍정적인 루틴을 만들어 가보자. 잠에서 깨는 일은 본래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화재 경보기 같은 알람, 짜증 어린 협박이 나를 깨우게 하지 말자. 눈 뜨는 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어서 시작하고 싶은 모닝 루틴을 설계하는 것이다. 잠에서 기꺼이 깨고 이부자리를 걷는 손길의 짜증이 아니라 즐거움이 묻어나게 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가 이제껏 넘어서지 못했던 스스로의 한계를 번쩍 넘어서는 위대한 일이다. 그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법이 있다고 한다. 알람이 울린 뒤에 과연 나는 어떤 멋진 시간을 나에게 매일 선물해 줄 수 있을까? 깨어있는 시간을 벌어 모닝 루틴을 설계하고 싶다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실험해야 한다. 우선 평소보다 5분만 일찍 일어나겠다고 마음먹어보자.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알람을 6시 55분에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새로 정한 기상시간에 맞춰 일어나보자. 쉬운 연습 같지만 이런 작은 변화를 덧붙이면 훨씬 수월하게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 5분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일주일간 지속했다면 이번에는 거기서 5분 더 일찍 일어나는 실험을 한다. 처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매주 5분씩 기상시간을 앞당기다 보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을 찾게 될 것이다. 단 기상시간을 너무 앞당기면 오후에 졸음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침에 침대를 정돈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오늘 하루를 위한 마음가짐을 갖추는 데 유익하고도 손쉬운 하나의 방법이다. 침대를 정돈해 두면 다시 침대 속으로 들어갈 확률도 낮아진다. 사회복지사 하이디 시스테어는 이렇게 말했다. 가지런히 정리된 침대를 보면 제 세상이 깨끗하고 질서가 잡힌 것 같아 든든한 마음으로 일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침대 정돈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 군대에서 장병들에게 침상을 정돈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침대를 정돈하면 절제력이 생기고 그날 하루를 계획하는 자세가 잡힌다. 침대 정돈이 군에서 복무하는 사람의 경우처럼 금세 극적인 효과를 안겨주지는 못하겠지만 이를 통해 더 주의 깊고 생산적인 하루를 만드는 데는 분명 유익할 것이다. 아침 시간을 가장 창의적이고 보람된 일에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 뒷전에 밀려나 있을지 모르는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큰 진척을 이룰 수 있고 이른 아침부터 알차게 시작했다는 든든한 기분이 하루 내내 따라온다. 할 일 목록을 하루 전에 작성하되 가장 중요한 일을 맨 위에 적어보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될 급한 일을 제외하고는 작성한 목록대로 처리해보자. 나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일들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아침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자. 수월한 아침을 보내기 위해서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제가 잠들기 전에 하는 유일한 행동은 미래에 해야 될 일들을 간략히 목록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침 운동 루틴도 있나요? 저의 모닝 루틴에는 항상 운동이 있습니다. 종류는 가리지 않습니다. 달리기, 자전거, 스키, 요가, 로잉, 서핑 등등 주어진 환경 안에서 무슨 운동이든 합니다. 운동은 저의 명상이자 토대입니다. 운동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차분함, 주의력, 에너지를 오히려 얻는 과정이라 봅니다. 수월한 아침을 보내기 위해서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주로 잠들기 전에 작은 찻잔에 차를 담아 아내와 나눠 마십니다. 제가 아침 루틴에 신경 쓰는 것만큼 아내는 저녁 루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날 하루를 되돌아보고 다음날 목표로
하는 일들을 상세히 준비합니다. 컨디션이 최상일 때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을 실천합니다. 프랭클린은 한 번에 한 가지 덕목에 집중하되 머릿속으로는 다른 덕목도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요일마다 실천할 덕목을 표로 만들어 간직했다. 1720년대 후반에 살았던 프랭클린뿐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이다.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은 아래와 같다. 1. 절제. 둔해질 정도로 먹고 마시지 마라. 2. 침묵. 남과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삼가라. 쓸데없는 대화는 피해라. 3. 규율.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일은 제 시간에 실행하라. 4. 결단.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실행에 옮겨라. 결심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라. 5. 검소. 남과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에 돈을 쓰지 마라. 6. 근면. 항상 유익한 일에 몸을 담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불필요한 행동은 모두 잘라내라. 7. 진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속임수를 쓰지 마라. 악의 없이 공정하게 생각하라.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8. 정의. 불의를 저질러 피해를 주는 일이 없게 하고 정당히 치러야 할 대가를 잊지 마라. 모닝 루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앱이나 제품이 있나요? 생활 속의 흔한 문제를 앱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규율을 지키는 옛날 방식의 기본적인 규칙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규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앱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기술을 애호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앱도 없이 어떻게 500권에 달하는 책을 저술할 수 있었을까요? 루틴을 세우고 이를 고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루틴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인 다리아 로즈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 시간은 남은 하루 동안 두뇌가 어떻게 기능할지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 일 저 일을 산만하게 오가며 방방 뛰어다닐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력을 발휘해서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활동을 선택할 것입니까? 저는 후자를 훨씬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많은 일을 마칠 수 있고 성과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저는 이런 점을 생각해서 아침 시간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렇게 주의력 높고 실속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생각에 가족에게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 함께 있든 지구 반대편에 서로 떨어져 있든 가족과 소통하는 가운데 차분한 아침을 보내면 그날 하루 동안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할 일 목록을 적어 실천하는 것은 전반적인 주의력과 생산성 향상을 돕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일 할 일을 종이나 온라인상에 적어서 다음날 아침에 일하려고 자리에 앉는 순간 목록을 확인하자. 이렇게 하면 의사결정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날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므로써 사소한 일들 사이를 부산스럽게 오갈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할 일 목록을 만들면 다음날 분명히 그 일들을 기억하고 실행함으로
뭐가 중요한 일인지 고민하지 않게 된다. 제레미 포겔 판사는 매일 아침 내게 요구되는 수많은 일 중 무엇을 꼭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실행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다 라고 말했다. 할 일 목록은 하루 일을 전부 기록할 정도로 야심차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과도한 내용을 담은 탓에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손을 놓아버릴 정도로 부담스럽게 작성하지는 말라. 할 일 목록의 항목은 대략 5개에서 6가지로 유지하기를 권한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쉬운 일도 한두 개 끼워 넣자. 완료한 항목을 표시할 때의 기분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하루에 3가지 항목밖에 완료할 수 없다면 할 일 목록을 줄여도 좋다. 전날 밤에 할 일 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다. 오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라도 적길 바란다. 하지만 최대한 전날 밤에 작성하려고 노력하자. 그래야 다음날 바로 행동에 들어갈 수가 있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놀랄 정도로 자기 절제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면 할 일 목록을 활용할 때 꼭 기억할 점이 있다. 목록에 적힌 항목 간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수립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하면 이른 아침에 생산성이 크게 저하된다. 일어나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마당에 할 일부터 잔뜩 끌어들여 두뇌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자신의 필요사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요구를 챙기는 것이므로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셈이다. 아침에는 이메일을 더 적게 열어보되 중요한 일은 들어오는 대로 확인하는 것이다. 모르는 일이지만 더 오래 기다렸다가 답변할수록 문제가 저절로 풀려있을 가능성이 커진다. 트래시 초우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이메일을 확인하기는 하지만 한두 문장으로 짧게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열어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다.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주도적인 아침을 만들자. 내가 죽고 없더라도 이메일은 계속 들어올 테니 말이다. 의사결정 피로감은 매일 부딪히는 무수히 많은 선택지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 언급되는 예로 평균적으로 판사들은 늦은 오후보다 이른 아침에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 또한 마트에서 계산대 주변에 스낵과 사탕을 비치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미 수십 번 사소한 결정을 내렸으므로 계산대에 도착할 쯤에는 의사결정 의지가 대폭 감소한다. 그 결과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초콜릿바 하나쯤 바구니에 던져 넣기란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아침에 생기는 의사결정 피로감을 줄이는 전형적인 방법은 전날 밤 미리 다음날 계획을 세우고 일할 때 입을 유니폼을 정하는 것이다. 이는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덕분에 유명해진 방법이다. 간단히 말해 아침에 내리는 사소한 의사결정을 줄여서 에너지를 아낄수록 그날 후반부에 뒤따르는 더 중요한 의사결정의 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운동은 내 몸에 베푸는 선행이며 미래의 건강에 투자하는 일이다.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뿐 아니라 일종의 명상처럼 아침마다 유한과 명료함을 더해주는 가치가 있다.
일어나자마자 이런 신체적, 정신적 유익을 안겨주는 것이 아침 운동이다.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운동도 아침에 제일 먼저 실행하면 실제로 이를 지키겠다는 의욕이 생긴다. 수많은 연구는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아침 식사 전에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보다 지방이 더 많이 연소되지만 저녁 운동은 순수하게 근력을 훈련하는 데 효과적이다. 운동 루틴을 지키는 비결은 운동하는 사람이 가장 기분 좋고 편리한 때 루틴을 실행하는 것이다. 다른 루틴에 간단한 운동을 더해보자. 이를테면 아침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요가 동작을 하거나 화장실을 쓰려고 대기하면서 스쿼트를 하는 것이다. 브랜드 웹은 오후에 헬스장에 가서 실시하는 운동과는 별도로 아침마다 짧은 운동 루틴으로 요가 스트레칭과 팔굽혀 펴기와 크런치를 50개 실시한다고 한다. 웹은 외부에 있어서 수영장, 헬스장, 요가 수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운동을 한다고 한다. 운동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성취감이 들고 종일 좋은 기분과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저의 비법 중 하나는 일어나자마자 러닝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위한 기본 세팅이 준비되죠. 가족이나 저도 제가 운동하러 간다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흘리는 땀의 효과를 알게 되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또는 일어나지 않든 운동을 챙기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승리감은 남은 하루 내내 느끼게 됩니다. 새 운동 루틴을 지킬 가장 쉬운 방법은 루틴을 어긴다는 선택지를 두지 않는 것이다. 전형적인 방어책은 전날 밤에 운동복을 꺼내놓고 필요한 것을 전부 챙겨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위해 인터뷰한 성공한 사람의 78%가 아침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각기 다른 시간의 운동 루틴을 실행했다. 그 중에 다수는 아침보다 오후나 이른 저녁 시간을 택했다. 오후 운동은 낮에 에너지를 높여줘서 남은 시간을 잘 보내게 해준다. 저녁 운동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운동이 하루를 마감하는 표지가 될 수도 있다. 아침에 창작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운동 루틴을 오후나 이른 저녁으로 미뤄도 무방하며 사실 그렇게 하기를 권한다. 아직은 제대로 된 명상을 홀로 수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명상의 순간을 찾아 누리자. 아침마다 요리를 하거나 원두를 갈거나 차를 우리는 활동을 명상 수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아밋 소나와는 이렇게 말했다. 명상이란 단순히 깨어있는 활동입니다. 저는 주전자에 새로 커피를 내릴 때 이를 실천하는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런 활동을 제대로 된 명상 수행으로 바꾸고 싶어지면 이런 평범한 일상 활동의 과정을 활용해서 수행 시간으로 삼으면 됩니다. 물이 끓는 동안 자리에 앉아 10분간 명상을 합니다. 달리기는 움직이며 하는 명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와 얘기를 나눈 사람마다 이 말에 맞장구를 쳤다. 웹사이트에 게시할 목적으로 몇 년간 수백 명을 인터뷰하면서 아침 달리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것을 일종의 명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왔다. 사람들은 통근을 놓고 투덜대거나 의아해했는데 저는 통근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어 좋다고 여깁니다. 수월한 아침을 보내기 위해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전날 밤에 긴장을 풀수록 다음날 아침에 두뇌가 더 활발히 움직이더라고요. 10시쯤 모든 스크린을 끄거나 청색광 차단 안경을 씁니다. SNS를 포함해서 타인을 떠올리는 모든 걸 차단하죠. 텔레비전 방송이나 영상물을 보기도 하지만 11시가 넘어가면 독서와 같은 더 차분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지치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가 처음에는 침대에 앉아 불을 켜놓고 벽을 응시하길 좋아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나 내일 할 일을 생각하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수면 마스크를 쓰고 귀마개를 끼고 나서 불을 끕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전에 일부러 눈을 감고 있으면 잠들기가 힘듭니다. 저는 잠자기 이후에 전환하는 과정을 신성 불가침한 의식으로 여깁니다. 먼저 전자기기를 모두 꺼서 정중하게 침실 밖으로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초를 켜놓고 앱섬 솔트를 풀어놓은 욕조에 들어가 따뜻한 목욕을 즐깁니다. 무언가를 놓고 불안해하거나 걱정에 휩싸일 때는 탕 속에 더 오래 머뭅니다. 전처럼 운동복을 입고 잠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뇌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파자마나 나이트 가운 또는 잠잘 때만 입는 티셔츠를 입죠. 잠들기 전에 무언가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스콧 애덤스, 연재 만화 딜버트의 창작자. 당시에는 운 좋게도 일일 활동이 모두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이 잘못되거나 누군가 제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낙담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만화가로 옷을 갈아입으면 낮 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일이 오히려 그림 그리는 것을 수월하게 만드는 묘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겪은 일이 내일 그릴 만화의 주제가 되었죠. 제 태도가 그래 좋아. 그런 어리석은 짓을 더 많이 해줘.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야 제 만화를 그릴 거리가 더 많아지니까요. 우리가 밤에 충분히 못 자는 데는 뻔한 것부터 난해한 것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도 주범 중 하나이다. 필요한 만큼 잤다고 만족하지 말자.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기상 시간도 일정하게 지킬 수가 있다. 그동안 들어왔듯이 취침 시간쯤에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도 나쁘다. 잠자기 전에 거하게 식사를 하는 것도 속쓰림과 불편함을 몰고 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외부 소음이나 침실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다면 이것도 고쳐야 한다. 잠자기 전에는 적절한 활동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음이 분주하면 잠들기도 더 어렵고 수면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이 하루에 6시간, 심지어 5시간만 자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다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잠을 덜 자면서 자신의 최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단련할 수는 없다. 대다수의 사람은 하룻밤에 7시간에서 9시간을 자야 한다. 이 책을 출간을 앞두고 모닝 루틴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뷰했던 수백 명의 평균 시간을 계산해 보니 7시간 20분이었다. 7시간보다 적은 수면 시간을 고수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려고 한다면 조만간 그 여파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한편 5시간에서 6시간 자면서도 완벽하게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7시간에서 9시간이라는 최적의 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짧은 낮잠으로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자. 아래 두 가지 유형의 낮잠을 권한다. 10에서 20분간 눈을 붙이는 파워냅은 낮잠을 이용해서 최고의 효율을 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잠을 자는 것을 말한다. 호주 대학의 심리학 교수 리온 렉 박사는 이런 낮잠이 들인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크다라고 했다. 파워냅 동안에는 2단계 얕은 수면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비렘 수면을 잠깐 거치게 된다. 파워냅에서 깨어나면 기민하고 활력이 넘치는 기분을 느끼면서 정말 잠들었던 것인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이 있다. 두 번째, 전체 수면 주기를 거치는 낮잠 90분. 90분 낮잠 또는 전체 수면 주기 1회를 거치는 낮잠은 잠이 모자란 듯할 때 이를 보충해주는 데 유익하다. 특히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낮잠을 자면 더욱 좋다. 전체 주기 낮잠 동안에는 2단계를 시작으로 3단계, 4단계를 거쳐 꿈을 꾸는 급속 안구 운동 수면까지 모든 수면 단계를 경험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거꾸로 수면 주기를 거쳐 2단계까지 오르는데 이 지점에서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알람은 90분 후로 맞춰둔다. 그래야 잠에서 깬 뒤 정신이 혼미한 상태, 즉 수면 관성을 피할 수가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인터뷰 형식으로 쓴 그런 책인데요.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